자, 1번. 자, 어저께 냈던 문제예요. 1번. 어저께 문제 푸른 사람 할게. 1번 별표 치시고. 임의동행이 허용되는 경우 해서 임의동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신 검문에서 하는 임의동행은 행정경찰작용으로 하는 임의동행이 하나 있고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하는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이 하나 있고요. 우리 주민등록법상에도 임의동행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상에 임의동행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동사무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경직법상의 임의동행, 행정경찰작용으로 하는 거, 우리 아마 경찰학에서 배웠겠지만 뭐 경찰 범죄 예방하고 하는 거 있어, 질서 유지하고, 그게 이제 행정경찰작용을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소법상의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판례.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행정경찰 목적으로 하는 경찰활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형사소송법 199조 1항에 우리 범죄 수사할 때 이것저것 할 수 있다. 임의수사 형태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동행 거부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이루어진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났습니다. 임의동행에는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에서 하는 임의동행이 있다. 자, 전자에서 말하는 행정경찰 작용으로 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은 실제 수사하는 거예요. 범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 뭐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별되어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에도 있다. 해놓고 2번. 자, 별표 치시고 요걸 문제를 냈죠, 어저께. 요거를 그 2020년도 판례 강의를 하고 냈으면 대본 다 맞췄겠지만 강의를 안 하고 먼저 문제부터 마주 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답도 없는 이상한 것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죠. 어저께 기억이 나죠? 문제 풀었던 거. 개 짜증이 나죠? 그죠? 자,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판을 알코올성을 휴대하고 정가 등을 근거로 마약 투약 혐의가 너는 있다 라고 판단해서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자, 이거는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모발 검사를 제출했다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따른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직법상의 행정경찰작용이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에서 이걸 제가 바꿔가지고 답지문을 하나 줬습니다. 여기 2020년 판례에서 중요 판례였고요. 자, 3번. 자, 우리 매번 이것도 설명했지만 피의자 신문할 때 자, 구속 수감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새끼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까? 수갑을 풀어주고 하는 게 원칙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인권 침해 요소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 신문할 때는 뭐를 해라는 거야? 수갑을 풀어주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찰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원칙이 나오죠.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수갑을 채우는 게 보호장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X. 구속수감자는 보호장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자, 그럼 보호장비를 안 하고 언제 하느냐?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때 이런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장비, 수갑이나 포송줄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가로 2번. 따라서 구금된 피의자가 행정집행법 97조 1항의 각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갑을 차야 된다, 안 차야 된다? 안 차야 된다.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검사는 교도관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풀어주란 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의무도 밑줄 치시고. 자,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는 없다. OX, X. 의무도 동그라미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올 수 있는 쟁점을 다 판례를 미리 땡기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문제 푸시면서 확실히 느끼죠. 그죠? 얼마나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은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년 시험이 연습이 돼서는 안 돼요. 내년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거 믿고 제가 목 쉬어가면서도 악착같이 지금 하는 게 채집할래 땡기는 겁니다. 무조건 채집할래 먼저 땡길 겁니다. 자, 4번. 자, 그럼 이제 거기 연결되는 쟁점이 나옵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으로부터 15분에 걸쳐서 수갑을 풀어주세요. 보호장비를 해제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자, 피의자에게 도주자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분명하고, 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풀어달라고 해야 되죠.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넘기시고.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했느냐? 자, 자꾸 풀어달라고 15분 동안 변호인이 검사한테 요구하니까 검사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빡치죠? 빡치죠.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안 해주세요. 15분 했어요. 이 변호인도 대박이죠. 검사 지금 연맥이라고 하죠. 검사 화날 만큼 났죠.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가 이 새끼야 이랬겠지. 그러면 나가면 또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뭐로 불복해요? 세 글자. 준하는 거. 아이씨 왜 바로바로 안 튀어나와. 나는 지금 그걸 기대하고 나서 일부러 액션도 임마 여기서 여기 왔잖아. 나갔어. 나가면 뭐로 불복해? 세 글자. 준한거. 왜 안 돼? 이거 발음이 안 돼. 왜?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하고 치면 뭐로 불복하겠다? 항고와 유사한 준항고로 불복하겠다. 까지 여러분이 마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나오겠죠. 5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 공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고성. 자, 변호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했다. 자,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권리다. 따라서 신문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자, 6번 나오겠죠. 그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자, 그러면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세 글자, 뭘로 불복한다? 준항고란 절차로 불복한다. 까지 해서 판례가 끝입니다. 자, 7번 별표 지시고요. 7번은 별표가 2개짜리고요. 이거는 2020년도 판례인데요. 2021년도 1차에 이미 경찰 채용에 출제가 됐어요. 21년도 1차에 출제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21년도 2차에 출제가 되기를 바랬는데 출제는 안 됐고요. 21년도 안 나왔으니까 22년도 에이 아니다. 이게 1차가 1차 내년 1차 예상합니다. 자, 내년 1차 예상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에서 자, 219조 121조에 규정한 변호인 참여권. 자, 당사자 참여권도 있고 변호인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참여권도 있는데 변호인의 참여권을 자, 당사자인 피고인, 피의자 등의 참여권과 독자적으로 가지는 고유권이냐 그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권이냐 이런 쟁점이에요. 자, 만약에 고유권이라고 치면 변호인, 피고인이, 피의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대신 행사한 사람이니까 참여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반대로 변호인 나의 고유한 권리예요. 그럼 피의자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나한테도 갈 거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죠? 자, 판례는 고유권.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치실게. 변호인 참여권은 피합소자의 보호를 위한 변호인에 주어진 고유권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쓰고 X표? 대리권이다. 쓰고 X표. 다시 한번. 고유권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고유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대리권이라고 쓰고 X표. 자, 그럼 고유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묻지 않아도 돼야 돼요. 따라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도 자, 미리 집행일 시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죠? 앞부분이 만약에 대리권이었으면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럼 고유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고유권인지 대리권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 두 번째, 고유권 대리권 얘기 안 나오고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는지 여부를 따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똑같은 쟁점을 하나인데 풀어가지고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까지 두 가지 쟁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치시고 22년도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